안녕하세요. 매주 1000권 이상 출판되는 책 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7월에 새로 나온 알짜배기 책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고래의 안부바다의 마음입니다. 고래의 눈물로 물든 장생포 바다에서 인간의 의무를 성찰하다는 인문학자 김은하가 인간중심주의에 도전하며 문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한 여행 에세이입니다. 고래와 바다를 문학적 상징으로 삼아 모비 딕이라는 위대한 소설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여정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 책은 김은하가 모비 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고독하고 복잡한 생애를 추적하며 시작됩니다. 멜빌이 자신의 작품을 사악한 책이라 칭한 이유를 찾아 나서며 저자는 이슈마엘과 키케그의 우정, 에이어브 선장의 복수심 그리고 흰고래 모비 딕의 상징성과 불가해성 속에 숨겨진 인간중심주의의 비판을 발견합니다. 이로써 모비 딕이 당시의 근대성을 반역하는 작품임을 조명합니다.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울산 장생포의 고래잡이 기지, 방구대 암각화, 서귀포의 산호섬 등을 돌아보며 인간의 오만함과 자만심을 다시금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근대 이후 지속된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어떻게 비인간 존재들을 착취하고 파괴해왔는지를 고발합니다. 또한 이 책은 브리노 라투르와 로지 브라이도티의 이론을 통해 비인간 존재들이 단순한 자원이나 대상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넘어 새로운 관계 맺음을 모색합니다. 인류세와 팬데믹, 기후위기의 문제들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성찰하며 독자들에게 포스트 휴머니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결국 김은하는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호모디스터비엔스, 즉 교란하는 존재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오이디푸스와 나르키소스처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티머시 모턴의 철학을 인용하며 우리가 어떻게 비인간과 공생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지 상상하도록 유도합니다. 고래의 눈물로 물든 장생포 바다에서 인간의 의무를 성찰하다는 현대인의 독서. 목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새의 시간입니다. 새의 시간은 새의 눈으로 하루를 다시 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조류학자인 마크 하우버가 새의 일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조명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생태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동트기 전 찌르레기 사촌이 남의 둥지에 알을 낳으러 가는 모습부터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 흰족지가 윙크하며 낮잠을 자는 모습, 자결하는 태양 아래 뱀잡이 수리가 독사와 벌이는 한판 대결까지 다양한 새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마크 하우버는 지구 곳곳의 다양한 새들이 지역의 기와 지형, 생태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흥미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전한다. 이 책은 새들의 하루를 매시간 따라가며 인간만의 지구가 아닌 모든 생명이 얽혀 함께 살아가는 터전임을 실감하게 한다. 또한 영국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일러스트 어워드 수상 경력이 있는 생태 일러스트레이터 토니 에인절이 그린 세밀한 펜화는 책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검은 잉크로 표현된 장면들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각각의 새 캐릭터와 서사에 걸맞은 역동적 구도와 구성이 살아 움직일 듯한 느낌을 준다. 한편 이 책은 단순히 새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서식지를 파괴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저자는 작은 잠박 이키위, 카카포, 큰날개제 비순새 등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루며 우리가 이들의 다음 세대를 앗아가도 괜찮은지 묻는다. 새의 시간은 지구상에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들의 일과를 전하며 인간이 그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다. 이는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며 독자들로 하여금 모든 새와 다른 생명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저자의 진심 어린 호소이다. 세 번째 도서는 지구의 철학입니다. 지구의 철학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인 접근을 제안한다. 이 책은 지구를 주체로 삼아 사유하는 지구에 의한 철학을 논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존재와 행동을 재조명하고 변화시키는 입체적인 철학적 담론을 펼친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집중한다. 저자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적 문제가 아닌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바라본다. 그는 인간 중심의 사유에서 벗어나 비인간을 포함한 새로운 관계망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자연의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구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포스트 휴먼 담론을 넘어서 진정한 생태적 민주주의, 오이코폴리틱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사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유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책은 정치와 경제, 자연과 생태, 페미니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서구적 관점을 비판하며 새로운 철학적 자원을 제시한다. 지구의 철학은 다양한 이론가들의 사유를 연결망으로 엮어 그들의 사유가 수렴하고 분기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실들레즈 펠릭스 가파리, 자크 랑시에르, 도나 헤러웨이 등 많은 이론가들이 제시한 생각들을 종합하여 기후위기와 같은 복합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철학적 지도를 그린다. 따라서 이 책은 기후위기에 관한 심도 있는 사유와 철학적 탐구를 원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도서는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퍼거슨의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제임스 퍼거슨의 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현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퍼거슨은 현존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상태만이 아니라 암묵적으로라도 최소한의 인정과 의무가 수반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현존은 노동이나 시민권과 같은 전통적인 기준이 아닌 사람 간의 자연스러운 인접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개념입니다. 퍼거슨은 남아프리카의 미니버스 택시를 통해 현존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지나치게 혼잡하고 불편한 공간이지만 그곳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예의와 시민 행동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옥철이나 만원버스와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비좁은 일상 속에서도 타인과 사회성을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현존을 체득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퍼거슨은 사회적 의무라는 개념을 통해 단순한 개인 간의 집합체가 아닌 구속력 있는 의무로 묶인 특정한 종류의 집단적 자아로서의 사회를 강조합니다. 이 의무는 단지 나눔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경쟁과 강제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퍼거슨은 이러한 비유토피아적 접근 방식을 통해 현재의 사회적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정치적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는 또한 국민국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감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성원권이나 시민권이라는 전통적인 틀을 넘어 물리적으로 인접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퍼거슨의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현존과 사회적 의무를 체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배 정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개인의 이기적 사고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라는 감각을 확장하고 포용의 폭을 넓혀가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도서는 기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괴짜들입니다. 기쁠 쓸모없는 도전의 가치를 발견하다는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과학공학 채널 기쁠의 활동과 정신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우주로 간 치킨, 머리 감겨주는 기계, 건전지로 충전하는 전기차 등 그들의 엉뚱하면서도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기쁠은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독특한 접근법을 지향합니다. 기쁠의 팀원들은 평범한 수다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요즘 어떤 치킨이 맛있다더라 같은 대화에서 출발해 그럼 그 치킨을 우주에 보내볼까? 라는 식으로 독창적인 발상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보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도전 정신입니다. 기쁠은 불편함을 깨닫는 순간에서 출발해 해결책을 찾아내고 아무리 황당해 보여도 새로운 발명을 시도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이 책은 기쁠의 황당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하며 그들이 어떻게 팀으로서 협력하고 일하는지에 대한 디지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과 공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나 기쁠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자동차 덕후에서 공군 장교, 카메라를 잡은 PD, 문과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쁠에 합류해 자신만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야기도 소개됩니다. 기쁠의 이야기는 단순히 도전 정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10대들에게 진심 어린 용기와 도전을 전합니다. 기쁠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끝까지 해내는 기쁠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도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일깨워줍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